반갑습니다. 김효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이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독자 몇몇 분들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8년 동안 했던 회계법인 업무 왜 놔두고 이직을 했는가? 여러분들, 모든 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벽했으면 제가 이직을 안 했겠죠. 오늘은 빅4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효일은 누구인가? 미국 회계법인의 8년 차였고 이제 세무부서, 특히 자산관리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은 사모펀드, 헤지펀드, 세무보고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모펀드, 헤지펀드 나와 있죠. 이런 클라이언트 이제 세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현재는 인더스트리에서 회계 또는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빅4의 장점 첫 번째. 자, 연봉이 좋죠. 그리고 이직 시 많은 취업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 찾는 웹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실제 이제 일하는 분들이 자기 연봉을 올려서 지역마다 자기 부서마다 올려놨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뉴욕의 금융세무부서, 보너스는 제외하고 베이스 샐러리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태프 연봉은 64.95K, 이제 K는 이제 1000단위죠. 연봉이 1억이 넘어가고, 시니어는 71, 이제 71, 130, 그리고 매니저는 100, 183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태프 연봉은 1억이 넘죠?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거의 매출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남는 게 있어야지 세이브를 하고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뉴욕에서 95, 1억이 넘는다 해도 실제로는 돈을 좀 모으려면은 결국에는 룸메이트랑 같이 살아야 되고, 지하철, 전철 타고 생활을 해야지 세이브를 하는 간당간당한 수준입니다. 시니어는 1억이 넘고 1억 5천, 7천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은 싱글로 살 때는 원베드룸도 살 수 있고, 많이 세이브를 못 하더라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매니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2억이 넘죠, 뉴욕에서는. 이러면 사실 혼자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고, 가족을 꾸리고 산다고 해도 좀 약간 이제 외곽 지역으로 떨어져 살면은 살만한 연봉이죠. 그리고 시니어 매니저가 된다면 미국 어느 곳에 가든지 충분히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는 연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직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링크드인이라고 하죠. 항상 리크루터나 이제 헤드헌터들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나 비지 시즌 끝나고 내가 이게 일하는 게 스트레스가 거의 피크를 찍을 때 메시지가 많이 와요. 우리 좀 괜찮은데 여기 한번 와 보실래요? 연봉 더 줄게요. 시간 낮춰 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직을 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 다양한 경험이죠. 대부분 빅4의 클라이언트는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라 해서,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펀드는 뭐예요? 아시아에는 홍콩에 많겠죠.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뭡니까? 영국도 많고 룩셈부르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글로벌 펀드에서 일을 하면은 홍콩에서 일하는 게 뭔지 한번 맛도 보고, 이제 룩셈부르크, 영국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 글로벌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대한 교육 자료 및 시스템. 여러분들, 빅4에는 턴오버, 바로 이제 이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새로 입사를 해도 매뉴얼과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빨리 적응을 하고 익히고 일을 해야지 프로핏, 이제 마진이 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요. 동영상도 있고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인하우스 스콜러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들이 회계법인에 이제 취직을 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깊은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실무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분야의 전문가들, 가격 이전, 세무 분야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도 이리저리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좋은 조언도 얻고, 그리고 도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 전문 지식을 획득 가능하죠. 특히나 빅4는 일을 하고 한 4, 5년 지나면은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이 생기고, 그 전문 지식은 워낙 찾기 힘든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직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제 우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비자 및 영주권 해결이 아주 쉽죠. H1, L1 여러 가지 비자 옵션이 있는데
더 좋은 거는 이제 법률 비용도 다 서포트가 가능하고 본인은 아주 기본적인 비용만 내고도 비자를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추첨 실패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H1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로 보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케이만에 일하고 있을 때도 미국에서 비자가 안 돼서 케이만으로 오는 경우도 봤고 그리고 UK 영국으로 가는 경우도 봤고 뭐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1, 2년 업무를 하다가 파트너가 이 사람을 진짜 킵하고 싶다 그러면은 밖으로 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몇몇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법률상으로 프로텍션, 법률상으로 보호가 돼 있죠. 왜냐면은 외국인들을 뽑았는데 임금을 적게 주면은 미국 사람들은 피해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EY가 H1 비자를 얼만큼 서포트했는지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거의 뭐 2023년까지 계속 늘어나죠. 이 말인즉슨 스폰서를 매우 많이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꾸로 본다면은 미국 사람들은 빅4 업무를 약간 꺼려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미국 사람이 일을 안 하면 결국에는 외국인으로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이직을 한 거는 단점 때문이겠죠. 단점 첫 번째는 타임시트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회계법인에 일하다 보면은 자기 클라이언트, 자기 인게이지먼트에 일한 거를 시간을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자, 구글 세무 업무를 했다. 그러면 네, 구글 5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적어 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이런 타임시트의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나중에 인사평가, 퍼포먼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루도 이제 허투루 써서는 안 되겠죠. 또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엔 다 버짓, 이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5시간 예산 업무를 10시간을 일했다. 그럼 우리말로는 이제 시간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간을 먹어서 내가 10시간을 일했는데도 5시간 업무를 했다고 올리면 어떻게 되냐? 엄청난 스트레스 받겠죠. 힘도 들고 이게 예산에 빵꾸가 날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charge rate라고 여러분들 랭크마다 밑에 이제 그 직책마다 다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달라요. 밑에 보시면 디렉터, 매니저에서 위에 사람들은 청구할 비용이 높고 이제 쭉 낮아지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죠. 위에 파트너부터 디렉터, 시니어 매니저, 시니어 뭐 스텝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해야지 마진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 말인즉슨 밑에 사람을 결국 굴려서 돌아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었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시니어 때 그 시니어 매니저가 우리 미팅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실제로 현직자들 물어보면 다 아실 겁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빌링 레이트가 낮으니까 너희가 이제 열심히 많이 해주고 우리는 리뷰를 해서 시간을 적게 줄여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해요. 맞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40시간만 한다고 하면은 오케이. 그럼 남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시간도 이 상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1시간이나 파트너의 1시간이나 시니어 매니저의 1시간은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업무 외적으로는. 맞죠? 여러분들의 1시간도 중요해요. 제 1시간만큼. 너의 시간은 값싼 시간이니까 너가 더 열심히 해. 그런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단점 세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지 시즌의 과도한 업무량.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회계사 1년 중 5개월은 주 80시간 넘게 일해. 뭐 5개월이면 그 1년의 반이죠. 1년의 반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80시간이라고 하고 7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한다고 했을 때 뭐 11.4시간을 일하는데 수면 시간은 매일 일하니까 그래도 한 8시간 줍시다. 그러면은 3.4시간이 남는데 3, 4시간 동안 뭘 해야 되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화장하고 꾸미고 머리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운동, 뭐 청소, 세탁, 연애, 뭐 인생에 대한 고민, 뭐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냥 굴러가는 바퀴처럼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1년의 반을. 그럼 뭐예요? 바쁘다가 시간 나면 뭐합니까? 뭐 운동 이런 거 해요. 그냥 넘어져 잡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삶을 살기가 매우 좀 힘들죠. 그리고 단점 네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진급을 하면 할수록 돈이 쭉쭉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에는 이게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그 내 받는 연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밖에 나가려고 해도 그 연봉을 받아줄 회사가 많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시니어 매니저부터는. 그래서 보통은 스태프에서 시니어로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매니저로 진급하면서 이제 이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단점은 이제 한번 보십시다. 출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마다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예요? 가장 큰 단점은 주식 투자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에. 여러분들 제 회사가 이제 구글을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책이 매니저 이상이면은 구글에 저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회사 내부 정보를 모른다 하더라도 매니저 이상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저는 구글을 너무 좋아하는데 구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헤지펀드나 이제 뭐 사모펀드에 일을 하다 보면은 부자들은요, 노동소득으로 부자된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부자의 기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몇천억 이상을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그 사람들은 투자를 다 합니다. 다. 자기 월급으로 5천억씩 받으면 반은 세금 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근로소득으로 받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 제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을 막는 아주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빅4는 저에게 돈과 신분과 전문 지식, 해외 거주 경험을 줬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얻고자 했던 삶의 여유는 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삶의 여유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직접 보기도 했고 주말에 아빠가 이제 뒷마당 잔디를 막 깎으면서 애기들은 막 뛰어놀고 개랑 뛰어놀고 그리고 엄마는 뭐합니까? 이제 정원에 물 주고 그런 게 이제 저의 이제 삶의 여유였는데 이게 빅4에서 이제 빅4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뭐 해요? 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하고 있어요. 내가 상상했던 삶의 여유는 없었고 그리고 뭡니까? 제가 매니저 정도 되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돈도 뭐 충분해요. 내가 1시간 더 일해서 돈 받는 것보다 조금 그 1시간을 뭐 친구나 가족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를 하죠. 근데 돈보다는 시간을 원하는 욕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투자를 좋아하죠. 부자는 대부분 주식 부자죠. 투자 제한은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을 막는 아주 큰 장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8년 동안의 이 경험이 없었으면은 현재의 김효율은 존재하지가 않겠죠. 왜? 제가 그 회계 업무를 일하면서 뭐예요? 재무제표도 읽을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고 영어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관심이 있어서 또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게 됐고 부자들이 어떻게 사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삶의 방향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났을 때 미국인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다시 빅4에 입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신분만큼은 뭐 아주 큰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물론 제가 이제 다른 나라도 갔다 왔지만 결국에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신분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어서 제가 거의 뭐 미국 처음 온 지 한 10년 가까이가 되는데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직을 해보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선택하는 그 자유가 짜릿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맛보려고 이직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차차 뭐 한번 제가 경험을 해보고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4에서 같이 일하신 분들 뭐 도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현직자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런 힘든 삶 속에서 행복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